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치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의 권원장. 호원장입니다. 오늘은 치아 미백에 대한 이야기를 좀 풀어볼까 하는데요. 치아 미백에 대한 오해들과 진실이 무엇인지 오늘 가볍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치아 미백에 대해서 우리 호 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좀 알고 계신가요? 치아 미백, 보통 미백하고 나면 시린 거 아니에요? 물어보는 사람들이 제일 많고요. 미백 정말 하얘지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많고, 이제 저 미백해도 되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도 많아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백은 그렇게 위험한 치료도 아니고요. 굉장히 안전하고 쉽게 치아를 하얗게 만들 수 있는 치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가 왜 노래지는지부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네, 치아가 내 치아가 조금 더 노랗게 변한 것 같아, 아니면 치아 색깔이 예전보다 어두워진 것 같아,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우선은 전제 조건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우리는 일생 동안 치아를 사용하면서 치아의 겉부분에 있는 범랑질이 서서히, 에나멜이라고 하는 층이 얇아지고 서서히 마모되면서 내부에 있는 상아질이라는 층의 색깔이 우러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부에 있는 상아질의 색이 조금 더 어둡고 노랗기 때문에 치아가 점점점 세월이 지날수록 어쩔 수 없이 그렇죠, 노랗게 보이는 경우가 많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쉽게 표현하면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치아가 점점 어두워지는 것은 일정 부분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외에도 너무 커피를 많이 드시거나 와인을 즐겨 드시는 분들, 또는 흡연을 과도하게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치아가 바깥쪽으로부터 색소로 인해 변색이 되는 경우들이 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이제 치아 미백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겠죠. 저는 커피 때문에 거의 포기했어요. 포기했어요. 저도 이제 커피가 없으면은 왠지 조금 더 정신이 제대로 안 돌아오는 것 같아서 커피를 자주 즐겨 먹게 되는데, 저나 호원장처럼 이렇게 커피를 즐겨 마시는 분들한테는 또 치아 미백이 훨씬 더 극적인 효과를 가져와 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치아 미백이 모든 경우에서 다 치아를 하얗게, 좀 더 밝게 만들어주는 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으로 앞니를 예전에 어떠한 보철물을 씌웠거나 라미네이트를 했거나 레진 치료를 했던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미백제가 침투를 하고 색깔을 바꿀 수가 없기 때문에 원래 자연치아 부분만 미백제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니 한쪽은 보철물을 했고 한쪽은 자연치아의 상태인데 미백제를 적용했을 때는 자연치아만 밝게 되는 효과가 나타나겠죠. 그렇게 되면 보철물의 색깔은 변화가 없기 때문에 색이 더 대비돼 보이는, 더 대조돼 보여서 부자연스러워지는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경우에 대해서도 이제 저희 전문가들과 꼭 상담을 한 후에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환자분들이 제일 많이 불만을 얘기해 주시는 것, 그거를 좀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릴 수 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시릴 수 있다. 미백을 하면 시릴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요. 그럼 왜냐하면 우리가 사용하는 전문가용 미백제든 집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미백제든 간에 과산화수소수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 치과 의사들이 치과에서 사용하는 미백제는 더 높은 농도의 과산화수소가 들어가 있고요. 대략 35% 정도? 그렇죠. 상당히 고농도로 들어가 있는데, 그런 과산화수소들이 활성산소를 만들어내고 그 활성산소들을 통해서 이제 색조가 조금 더 밝아지고,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탈색 효과를 주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치아 내부로 침투하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관들까지 자극을 주게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분들은 그 관에 자극이 많이 되면서 많이 시려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 바깥쪽에 에나멜층, 범랑질층이 충분히 두껍고 두터운 분들께서는 저는 전혀 증상이 없었는데요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에게 시린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사람에 따라 또 적용되는 양과 시간에 따라서 시린 증상이 있을 수도 있다. 이것은 꼭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미백을 3사이클을 진행하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한 사이클에 15분 정도 이렇게 광조사, 빛을 쬐어주게 됩니다. 이 15분의 광조사를 3번을 연속으로 받을 수도 있고 3일에 걸쳐서 나누어서 받을 수도 있는데요. 당연히 3번을 연속으로 받았을 때 시린 증상이 발생할 확률이 조금 더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한 번의 광조사를 할 때마다 15분 정도 내외의 시간을 빛을 쬐면서 미백을 진행을 합니다. 근데 한 단계, 두 단계, 세 단계 이렇게 할 때마다 환자분들께 저희가 여쭤봐요. 시리진 않으세요? 물량치 한번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리면 환자분들께서 시려요 하시는 경우에는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셔서 다음번에 일주일 정도 좀 텀을 두고 미백을 이어서 진행을 하시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막상 이렇게 바람 같은 거를 가볍게 불었을 때 증상이 딱히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한 번 내원하셨을 때 3번째 사이클까지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환자분의 반응에 따라서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단순히 한 번만에 미백이 끝난다 또는 3번에 나누어야 된다 라고 지금 여기서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다만 너무 하얘질
깨끗해지고 싶은 욕심에 참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좋지 않습니다. 시간은 많은데요. 뭐 굳이 하루에 모든 걸 다 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리면 끊어가는 것도 괜찮습니다. 네, 맞습니다. 결국 치아 안에 있는 우리의 신경이 그런 자극들을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꼭 더 하얘지고 아름다워지고 싶다는 생각에 그런 신경에 가해지는 시린 자극들을 너무 꼭 참고 계시다 보면 결국에는 너무 과하게 자극이 돼서 오히려 시린 증상이 길게 이어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 치과 의사들과 충분히 상담을 하시고 안전하게 미백 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컴플레인은 잇몸에 화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데 진짠가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것도 저희가 아무래도 직접 빛을 쬐고 또 그 미백제에 들어가는 과산화수소라는 그 재료 때문에 잇몸 자체가 일종의 화학적 화상을 입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당연히 저희들은 그런 화학적 화상을 입게 하지 않기 위해서 안전한 장치를 설치하고 보호제를 바르고 그렇죠. 보호제를 통해서 잇몸을 보호한 다음에 미백을 실시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도치 않게 잇몸 화상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침이 나오니까 씻겨 나가는 경우도 조금 있고 맞아요. 그렇게 했는데 잇몸에서 나오는 어떤 액체나 침들에 의해서 씻겨 나가면 그 부분들이 군데군데 화학적 화상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어요. 하지만 물론 그런 화상이 일어났을 때의 불편감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이 영구적인 것은 아니고 보통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회복이 되니까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며칠 후면 돌아온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끔 반점치나 레진, 아까 설명해 주셨던 레진이나 크라운 치료가 오히려 부각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사실 저희가 미리 보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지만 환자분들도 인지를 하고 계신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백이 몇 단계만큼 밝아지나요? 한 번 했을 때 지금 이 색에서 저 색까지 갈 수 있나요? 라고 하면 사실 저희 치과 의사들이 판단할 때 그 결과를 정확하게 예측하는 것은 조금 힘듭니다. 그래서 미백을 이러한 새 사이클을 통해서 진행하는 미백 치료를 한 번만 받고도 충분한 미백 효과를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이러한 새 사이클의 미백 치료를 일정 주기 단위로 꾸준히 받아서 본인이 원하시는 색까지 미백을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자분들의 치아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그것도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약들이 환자들이 반응이 다 달라서 맞아요. 그거는 해봐야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대신에 저희 병원에 꾸준히 오셔가지고 여러 번 하셨다 그러면 저희가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은 제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백은 1년에 한 번 정도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나? 그럴 것 같은데 그래. 네, 한 1, 2년 갔다 그랬습니다. 네, 맞습니다. 물론 이제 미백에 대해서 정해진 어떤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있는 건 아니지만 이제 미백이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정도의 치아 밝기로 만들어 주느냐 아니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한 번에 그런 미백 사이클을 한번 치료를 받아 보시고 얼마나 밝아지는지에 따라서 그런 빈도와 주기는 치과 의사 선생님들과 상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직원분들이 꼭 말씀해 달라는 거 하나 있었어요. 미백 한 번에 끝나나요? 저희는 한 번에 끝내드리고 싶고 이제 새 사이클을 한 번에 하면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까 김 원장이 말했듯이 실인 경우 당연히 멈춰야 되겠고요. 미백하기 전에 스케일링을 반드시 받으셔야 돼요. 깨끗한 채로 미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스케일링을 받다 보면 잇몸에서 피가 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자연스러운 반응이고 잇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는 잇몸염증이 그동안 심했다는 얘기고요. 그런 경우는 쉬어가야 될 수 있습니다. 잇몸에서 피가 너무 많이 나면 미백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도 있고요. 잇몸에 화상을 입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자면 치아의 표면이 깨끗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행하는 미백은 그 미백제가 안으로 충분히 침투하지 못할 수도 있고요. 또는 스케일링을 하고 나서 스케일링 이후에 잇몸 염증 때문에 계속 출혈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미백제가 효과를 100% 발휘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충분히 잇몸이나 스케일링 상태가 치아가 깨끗하게 정리가 된 이후에 미백을 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신경치료했던 치아 이런 건 저희가 봐드려야 하는데요. 신경치료했던 치아는 그냥 미백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요. 보다 더 전문가 미백, 실활치 미백이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요. 그건 정말로 그 치아 안에 신경치료했던 곳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약제를 적용하고 미백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니까요. 그런 치아들은 뭐 당연히 하루 만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알고 오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미백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는 수많은 어떤 상황들과 조건들이 있는데요. 보다 자세한 얘기는 저희가 또 미백에 대한 전문편을 따로 준비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치과 이야기를 진솔하게 담아내는 치중진담 권원장, 호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